자, 안녕하세요. 172페이지죠. 자, 172페이지는 여기 할인 현금 수지 분석인데, 자, 일단 할인 현금 수지 분석은 기본 개념만 하고 있죠. 나머지는 뒤에 뭐 있습니까? 이 계산 문제 있습니다. 29번부터 34번까지입니까? 이런 건 그냥 넘어갑니다. 계산 문제는. 자, 일단 제일 먼저 할인 현금 수지 분석에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할 게 우리 주로 이제 가장 많이 묻는 게 요 두 개에 대한 차이는 거의 매번마다 말로 시험 내는 순간 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할인 현금 수지 분석과 비할인 현금 수지 분석, 그게 어떤 세 개 특징이 있지만 주로 물을 게 첫 번째 있는 이걸 제일 많이 묻습니다. 화폐에 대한 시간 가치를 고려할래 말래. 자, 화폐에 대한 시간 가치를 고려할래 말래 하는 건데, 이걸 갖다 워낙 많이 묻는 결과 최근에 작년에 보니까 이 말 대신 매 기간마다 현금 흐름을 고려할 것인가 말 것인가, 요걸 물었습니다, 문제에서. 일단 요 DCF란 말 뜻이 뭐야? D는 디스카운터죠. 뭐를 디스카운트 한 겁니까? 캐시. 그러니까 현금을 갖다 할인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말이 뭐냐 이런 겁니다. 내가 투자할까 말까 판단해주는 시점 언제예요? 투자 시점. 무조건 현재죠. 이때 관심 있는 수익은 이미 나왔던 수익이 중요합니까? 장래 예상되는 수익이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요. 어쨌든 현재 10억이란 돈을 투자했으면 매년마다 1억, 2억, 2억 이렇게 달리 나오는데, 이렇게 미래에 있는 수익과 직접 비교할 수 있을까 묻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인가 하면 현재 있는 1억과 1년 후에 있는 1억은 화폐가 분명히 다르다. 다르면 이 자체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는 방식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1년 후에 다시 해볼게요. 이 건물 처분해서 내년에 지었던 금액이 11억이 나왔다 하자고요. 그러면 이 두 개가 투자할 것은 말 것은 판단해 주는 거예요. 하는데 이건 알고 있죠. 지금 당장 10억이란 돈을 주고 사가지고 바로 전매합니다. 전매하는데 10억 5천 주고 팔았답니다. 이건 투자할 거예요, 말 거예요? 하겠죠. 얼마 정도 이익 발생했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있게 5천을 용을 쓸 수 있다고, 이게. 그런데, 자, 여기 있는 현재 10억과 1년 후에 11억 중에서 뭐 투자한다 했을 때 한다 하자고요. 했을 때 과연 얼마 정도 이익이 남았을 것인가 했을 때 그건 말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있는 10억과 1년 후의 10억은 분명히 화폐가 차이가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있는 금액을 현재 가치를 끌고 와서 보니까 얘가 10억 5천 나올 수도 있고 9억 5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뜻이 그죠? 현금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요게 뭐죠? 수입. 요게 뭐죠? 지출이죠. 그럼 연결하면요, 예, 수입과 지출을 가지고 분석한다 해서 이게 할인 현금 수입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반드시 미래에 있는 수익을 현재 가치로 고려한다. 반면에 있죠. 비할인 현금 수입 분석은 뭐냐? 이런 거요. 다시 해볼게요. 자, 얘는 기본 전제가 있죠. 매년마다 동일한 수익이 나올 걸 가정한답니다. 그래서 1년 후에 1억이면 그 다음도 1억, 그 다음도 1억, 매년마다 똑같은 수익이 나올 걸 가정하니까, 그러면 지금도 얼마예요? 현재도 얼마입니까? 1억 아닙니까? 매년 똑같은 수익이 나올 걸 가정했으니까. 그러면 미래에 있는 수익 다 고려할 필요 있습니까?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현재 투자할 금액과 현재 이 나왔던 수익을 통해 비교한다 해서 이건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두 번째 있죠. 매기마다 나오는 수익 차이가 있습니까? 없죠. 그죠? 없으면 뭐 있습니까? 매년 동안 나오는 현금으로 고려할 필요 있습니까?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고, 거꾸로 할인 현금 수익 분석은 매년마다 이 건물 장사할 때 나오는 수익은 다 틀리게 나온다. 그래서 매년 또 나온 수익을 다 고려한다 해서 이 다른 말로 매기 현금 흐름을 고려한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개만 다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할인 현금 수지 분수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있냐? 크게 세 개 있죠? 그게 뭐요? 순형가법 또요. 내부 수익률법,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법, 그 다음에 현가가 붙어 있는 것, 뭐 이 속에 다 포함된다고요. 자, 만약에 지금 하고 있는 요 할인, 지금부터 뭐 있습니까? 몇 번이죠, 이게? 22번부터 있죠. 47번까지입니까? 예, 여기까지 진짜 운 좋으면 2개, 아니면 1개 나옵니다. 1개. 자, 웬만하면 여기 있는 이 파트는 그냥 나 같으면 찍고 가겠습니다. 다만, 요것만큼은 반드시 가겠어. 요것만큼은. 대부분 여기서 거의 답이 나오니까. 그래서,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앞에 있는 이 네 가시 방식 이외에는 전부 다 비할인 현금 수분수에 포함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것만 딱 기억하시고 있죠? 나머지 내용은 그냥 쭉 넘어가세요. 큰 의미 갖지 말고. 자, 이때 조금 더 이제 공부할 분들 여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자, 특히 비할인 현금 수입 분수의 가장 중요한 공식이 있어요. 자, 일단 이 공식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영업 수지 계산표 있죠? 한번 가보자고요. 제일 먼저 가능조수도, 그다음 뭘 빼줍니까? 공실 및 불량 부채, 그다음요 기타 소득이 있을 것이고, 밑에 뭘 빠지죠? 그러니까 유효란 말은 실제 내선에 줄 수 있는 총소득이지. 가능이라는 말 뜻은 뭐 있으면 이론상 나오는 총수이고, 그런 다음에 이 건물 관리할 거 관리비 들어가죠. 이게 뭐죠? 영업경비. 순수익 나오죠? 영업을 하면서 하는 수익 아닙니까?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예, 남돈 빌렸던 만큼 은행돈 갚아야 되죠. 부채 서비스 같은 말이 뭐예요? 원리금 상환액. 이 말을 좀 자유롭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보는 사람들은 원리금 상환액과 부채 서비스 자꾸 이 다른 개념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빼주면 뭐 남습니까? 세전, 현금, 그 다음요 세금인데 무슨 세? 소득세, 법인세. 그 다음 뭐 남습니까?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꼭 이 공식을 잘 암기 안 되는 분들은요, 요 정도까지 마시도 문제 풀 수 있겠죠. 무슨 말인가면, 자, 우리 투자라는 것은 집을 살 때 총 투자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 보통 자기 돈과 남 돈 빌려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총 투자 금액은 지분 플러스 저당입니다. 그러면 우리 비할인 현금 수분수에 있는 공식을 다 기억하지 말고 있죠. 요 정도까지 기억하시라고. 자, 잠시 유효조수도 다시 여기부터 할게요. 순영업소득 속에는 이 부채 서비스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 속에? 안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으면 어떡할까 이거? 포함되어 있지. 그러니까 다만 고려를 하지 않는 거지. 포함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 말이 결국은 요 속에 남돈 빌렸던 게 포함되어 있으면 남돈 빌렸던 투자가 무슨 투자? 총투자. 그러니까 무조건 나오거든. 가능조소득이든 유효조소득이든 순영업소득이든 전부 다 연관성 있는 게 총투자와 서로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인가 하면 과연 이런 공식이 존재할 것인가. 즉 지분 투자와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 이런 공식이 있을 것인가 묻는 문제가. 자, 지분은 남돈 빌렸던 조건이 있습니까? 없는 거지. 없는 내 돈만 투자했으니까. 여기 있는 순영업소득 타인돈 포함되어 있습니까? 돼 있죠. 그럼 결국은 조건이 뭐 다른 거네 이건. 항상 뭐든지 비교할 땐 조건이 같을 때 서로 비교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공식은 절대 어떠한 경우에 길저에 공식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거꾸로 뭐 있습니까? 하여간 이 공식이 뭔지 모르겠지만 순영업소득과 총투자는요. 연관성이 있는 공식이에요. 무조건. 왜? 총은 항상 뭐 있습니까? 타인돈 빌렸다는 포함되어 있잖아. 순영업소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결국은 요 관계만 좀 아시면 돼요. 자, 다시요. 밑에 있는 세전과 서현금은 얘는 벌써 남돈 빌렸던 건 빼준 거지. 그죠? 남돈 빌려 빼주면 요거 없는 투자 무슨 투자? 그러니까
요 관계만 좀 기억하시라 이거요. 우리 거기 있는 가끔 공식까지 장난치는데 이런 관계만 알고 있으면 문제를 풀게 해주는 것도 꽤 있습니다. 사실 실제 시험에선. 자, 일단 우리 책에 아마 이게 기출된 문제 없는데 보니까 하여간 뒤에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볼 게 이겁니다. 요것만 암기하시라고. 무조건 세전과 세후 현금 항상 투자 무슨 투자. 나머지 몽땅 무슨 투자.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것만. 그러면 자 우리 이 말 기억하고 있죠. 성수법이 있죠. 한번 해보자고. 성수법 공식이 뭐예요? 성수 몇 배, 배수. 투자 금액에 나오는 수익의 몇 배. 곧 이 공식이 뭡니까? 소득분의 뭐죠? 이런 공식. 이 공식 자체를 알 필요는 없어요. 자, 다만 항상 어떤 제목이 딱 나는 순간 이 제목이 무조건 어디 들어갑니까? 분모에 들어가지. 그죠? 자, 가볼게. 첫 번째 조소득성수법이 있습니다. 조소득성수. 공식이 소득분의 투자죠? 그럼 무슨 소득? 에 대해서 무슨 투자? 총투자 이런 공식이라고. 다시 요거 하자고요. 순 뭐예요 이거? 영업소득성수. 보통 영업 빼버리죠? 공식이 뭐분의 뭐? 순 영업소득분의 무슨 투자? 총투자. 자, 밑에 있는 이거 써볼게. 세, 전, 현금, 수지, 성수. 분모요? 세전, 현금분의 무슨 투자?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논리가. 그래서 일단 이렇게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식을 다 한결 생각하지 말고 제목 딱 나오면요. 그 제목이 분모에 들어오고 항상 무슨 투자 쓸래? 이거 마시면 돼요. 이렇게 정리하시라고. 다만 이때는 꼭 기억할 공식은 있죠. 순소득 성수는 일명 내가 뭐요? 본전 볼 수 있는 기간, 즉 자본 회수 기간이죠. 이것만 좀 조심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보는 게 시험에 여러 번 냈던 게 이걸 꽤 많이 내죠. 조소득 성수. 다시 순영업 소득 성수의 역수 누구예요? 역수. 자, 다시 수익환원법의 공식이 뭐지? 가격은 환원율분의 순영업소득. 자, 다시 할게. 자, 수익 가격은 환원율분의 순영업소득이지. 다시, 자, 그럼 환원율이 밖으로 빠져나오면 뭐 되죠? 가격분의 순영업소득. 가격이란 말이 총투자지? 그죠? 그러니까 단지 이것만. 순영업소득의 역수는 뭘 쓴다? 환원율 쓴다. 환원율 종합이죠? 이거 큰 의미 같지 말고 그냥 환원율 역수는 순영업소득이다. 이건 기억하시라고. 그러니까 딱 두 개요. 자본 회수기간 같은 말이 순영업소득 성수. 순영업소득 성수가 결과는 환원율의 역수다. 이것만 기억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이 반대 아닙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게 뭐 있냐? 공식 중에서. 자, 두 번째는 이 공식. 지분 배당률. 지분. 같은 말이 뭐냐? 여기 있는 지분 수익률. 자, 일단 얘는 공식이 뭐 들어야 되지? 분모에 지분 투자가 들어오면 무조건 분자는 요 둘 중에 한 개 들어가야 돼. 한 개. 그래서 세전 현금 쓴다. 이렇게 하시고요. 자, 한 개 더 합니다. 마지막 공식이 뭐냐? 이 공식이에요. 특히 많이 묻는 게 많이 묻죠. 부채 감당률 공식은 무조건 하셔야 돼요. 자, 부채 감당률 조건은 부채 서비스액분의 뭐요? 순영업소득이죠. 그럼 결국은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인데
오히려 이러한 공식보다 뒷말이 더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항상 이 주어진 값이 1보다 클 수도 있고 1보다 작을 수 있죠. 1보다 크단 말이 이 말입니까? 요거분의 요거 아닙니까? 따라서 현재 내가 나오는 순수익은 2억인데 매년마다 은행에 갚는 금액은 1억씩 갚습니다. 이 말은 은행 돈을 갚고도 남는다 부족하다. 이 말만 좀 기억하시라고. 1보다 작단 말은요?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 공식 중에 꽤 많지만 어차피 우리 계산 문제 안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어차피 계산 문제 찍고 넘어갈 거니까 간다면 굳이 말로써 못 넣은 문제 중에서 굳이 공식이 힘들면 그냥 넘어가시고, 자 다시 해볼게요. 순영업수도 같은 말, 역수가, 환원율, 그 다음에 요거 부채 감당률은 1보다 크면, 네, 작으면, 이거 그냥 끝내셔요. 여기서 더 이상 손대지 말고. 실전에 계산 풀고 싶은 분이 한번 공식 기억하시고 이제 일단 그렇게 가시라고. 응? 자,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네, 일단 여기까지 했으면 23번부터 가볼게요. 23번부터. 자, 23번 보니까요. 예, 가장 기본적인 것, 시간 가치 고려하지 않는 것. 저기 있는 4개 중에 포함 안 되는 거 있죠? 거기에 누구예요? 회계적 수익률법. 자, 24번요. 24번. 자, 1번 가보겠습니다. 부채 감당률은 누구와 누구 관계? 부채 서비스액과 순영업소득이죠. 이 공식 아시고, 두 번째요. 순소득은 하여튼 모르지만 순영업소득과 총투자 관계 있어 없어? 연관성 있는 거지. 절대 지분이라 이런 말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요. 지분 배당률은 세전과 지분의 연관성이 있지. 그죠? 네 번째 종합환원율 역수는 순소득 승수. 5번 총자산 회전율. 총자산 같은 말 총이란 말 같은 조입니다. 그러니까 조소득. 그죠? 그러니까 총자산 같으면 결국은 조소득입니다. 그러니까 조소득과 뭐 있습니까? 자, 총자산에 대한 뭐야? 무슨 소득입니까? 조소득과의 관계죠. 그죠? 순영업수도 아니라. 요건 좀 다른 건 하여튼 그렇게 공식을 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25번에 3번 갑니다. 3번 보니까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대. 무조건 뭐 나야 됩니까?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4번, 5번 정리하시는데 특히 자, 4번, 5번은요 뒤에서 금융에서 다시 할 건데 미리 합니다. 자, LTV란 말과 DTI가 있죠. 그럼 결국은 얘는 은행 돈을 빌려가되 거기에 대한 근거가 뭐를 가지고 돈을 빌려갈 것이 중요하다고 이게. 잠시 LTV라는 것은 공식이 뭐분의 뭐죠? T란 건 2지 2. 그냥 단지 V분의 뭐요? L. 얘는 I분의 D지. 그러니까 근거가 요거 아닙니까? 요걸 통해 돈을 빌려주는 거 아니에요? 얘는 론은 대출액, 돈을 빌려간단 말이고, 그죠? 대출액. 요 밸류죠. 요건 뭐야? 이 부동산 가치지? 그 얘는 담보가 뭐야? 부동산 가격이지. 가격 대비 빌려갈 수 있는 금액이고, 여기 있는 요건 부채 서비스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기마다 갚을 금액이야. 뭐를 가지고? 인컴. 여기 뭐지? 내 월급 가지고 매기 갚을 능력이 있냐면 따져 보는 거라고. 그럼 항상 시험 나면 요거 나올 거 아니죠? LTV는 근거를 뭘 가지고 합니까? 돈 빌려주는 게? 부동산 가격. 여기 있는 D10 I죠? 뭐 가지고? 요걸 시험을 반대로 항상 시험 낸다고. 부동산 가격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주는 게 뭐 디테일이 시험 낸다고. 그죠? 요게 제일 중요한 거, 여기선. 그리고, 그럼 거기 있는 뭐 있습니까? 4번 가볼까요? 4번은 LTV를 통해서, 즉, 남돈 빌렸지? 그럼 레버리지 효과가 뭐죠? 레버리지 같은 말? 지렛대. 지렛대를 말 뜻이 뭔데요? 타인 돈. 그죠?
그래서 결국은 LTV를 가지고 레버리지 지렛대 효과를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가 평가할 수 있다? 네. 맞죠? 그죠? 그 다음에 5번요. DTI는 차이자의 상환 능력. 이 D가 뭔데? 부채, 서비스, 돈을 갚을 능력이지. 그죠? 일단 그렇게 보시고 25번에 1번, 2번 이게 꽤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어려운데 자 한번 해볼게요. 이제 참고로 해준들 이런 겁니다. 자 잠시 요거 한번 해볼게요. 총 투자 금액이 일단 제가 보여줄 목적이요. 10억이란 돈을 투자했는데 내 돈은 4억 투자하고 6억 투자하고 남돈 4억 빌렸어요. 이럴 때 보니까 조소득이 이게 10억이고 순영업소득이 보니까 이게 5억이 돼요. 5억이 된다자고. 자 일단 거기 있는 1번 25번에 1번 갑니다. 자 동일한 투자안일 경우에 이럴 때 순소득 성수가 총소득 성수보다 크다. 성수는 배수 몇 배? 자 보세요. 조소득은 뭐번에 뭐 조소득분의 총투자. 한번 보여줄 목적이요. 총투자 얼마에 전부 다? 10억이지. 조소득 얼마요? 조소득 10억이지. 이 값 얼마요? 1이지. 순영업소득 성수는 자 밑에 순영업소득이지. 여기 얼마요? 5억 총투자요. 그럼 보세요. 항상 분자 값이 같으면 분모 있는 값이 낮아야만 더 클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얘들 항상 근거가 전 무슨 투자 씁니까? 총투자지. 똑같은 분자 둔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당연히 뭐 있습니까? 실제 소득 금액은 얘가 더 큽니까? 얘가 더 큽니까? 구조상. 위에 게 더 크지. 그럼 빼주면 작아질 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뭐 있습니까? 밑에 있는 이 금액이 더 큰 구조야. 다시. 자, 이게 그냥 말라보겠습니다. 둘 다 무슨 투자 쓰지? 그러니까 지분이랑 똑같은 분자를 쓴단 말이야. 쓰는데 밑에 있는 요 금액은 얘가 더 큽니까? 얘가 더 큽니까? 이 더 크지. 그 분모가 더 크단 말이야, 이게. 그러면 당연히 뭐 전체에 있는 성수값은 낮은 게 더 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성수는 결국은 항상 요 값이 분모에 들어와. 분모에. 그러면 설마 이제 다시 세전 현금 수지 성수하고 순영업소득 성수를 서로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 못 한다고. 왜? 분자의 값이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얘는 시험 내기 까짓건이야. 안 되면 거기 암기하시라고. 1번, 2번을 그냥 그대로. 더 이상 다르게 시험 낼 수가 없어. 조건상에서. 그러니까 나오는 순간 무조건 성수 나오죠. 나오면 항상 뭐 있습니까? 밑에 들어오는 값이 더 큰 거예요. 무조건. 이걸 굳이 암기하기 싫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면 성수는 반드시 뭐 있으면 나오거든. 위의 값보다 밑에 있는 값이 더 커진다. 하여튼 뭔지 모르지만. 그죠? 왜? 분모 값이 더 작아지니까 이게. 그래서 굳이 본다 이 말 아닙니까? 자, 이걸 자꾸 비교하지 말고 자, 조소득 성수와 그 다음에 순소득 성수와 세전세지 이게 그죠? 그 다음 뭐 있지? 세호 있지? 나오고당 성수값은 누가 제일 크다? 누가? 얘가 제일 크고 가장 낮은 게 이렇게 가시라고 그냥 편하게. 괜히 요거 두 개 물론 이 말은 맞는데 이 두 개도 머리 아프니까 하여튼 이 값이 점점점 낮은 게 제일 밑에 있는 게 제일 커진다 값이. 그냥 그래 암기하시라고 편하게. 응? 자, 그래서 일단 거기 있는 이 25번의 1번과 2번은 그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요. 요거까지 봤으면 나머지는 24, 25 했으면 됐고 26번으로 가볼까요? 자, 26번. 그 다음, 자, 요거 두 개 할 거예요. 다시 보세요. 이제 마지막 제가 쭉 한번 정리해 줄게요. 그냥 단락단락 한번 기억하시라고요.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 대부 비율 공식이 L, T, V입니다. 부채 비율은 뭐요? 부채 비율, 내 돈. 내 돈과 뭐요? 남돈.
무조건. 그죠? 내 돈과 남돈입니다. 그러면, 자, 한번 해보자고, 이제.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A, B, C, D, 네 가지 경우 있어요. 현재 내 돈은 지분과 부채가 있으면요. 내 돈 8억, 남돈 2억. 내 돈 5억, 남돈 5억. 내 돈 2억, 남돈 8억. 내 돈 없고 남돈 다 빌렸습니다. 이걸 가지고 전부 다 부채 비율과 대부 한번 해보자고. 해보는데, 자, 저기 대부 비율은 공식이 뭐죠? 부동산 가격분의 남돈이지. 그죠? LTV는. 그래서 전체 얼마요? 10억에 대해서 내 돈 얼마? 남돈 얼마? 2억. 몇 프로? 20%. B는 10억 전체에 대해서 남돈 빌린 게 50%죠? 자, C는 10억 전체 남돈 8억 빌렸죠? 80%죠? D는 뭐 있습니까? 100%죠? 자, 반대로 부채비율 공식은 내 돈분의 남돈입니다. 그래서 얘는 8억분 얼마요? 2억 25%. 얘는 5억분의 5억이죠? 얼마 100%죠? 얘는 얼마예요? 2억분의 8억이죠? 400%죠? 얘는 얼마입니까? 네, 내 돈 없죠? 남돈 10억 빌린 거죠? 무한대죠? 그 정리학기인지 가지고. 자, 첫 번째, 대부가 20이면 부채도 20이다. 이렇게 장난쳐, 무조건. 잠시. 같은 건데, 요 값이 항상 같아지는 게 있어? 없죠? 무조건 누가 더 커? 부채가 더 커? 그러니까, 분명히 장난치면요. 예를 들어 낸다고. 요 값이 얼마면 얘도 얼마이다 장난쳐. 똑같은 값이 된다고, 틀린 말은. 이 값 없이 만약에 이 값이 뭐 40이다, 100이다, 2000 나와도 이건 무조건 맞다 생각하시라고. 그러니까 굳이 정확하게 21, 25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장난칠 수는 없는 문제예요. 당연히 뭐 있습니까? 요 값이 같게 나오든지 아니면 얘보다 큰 값, 이 값이 주어져, 무조건. 그러니까 이 값이 거의 암기를 생각하지만 어쨌든 대부 비율보다 부채가 더 크다. 같을 수는 없다는 것만 기억하시라고. 그러니까 항상 시험에 얘가 80이면 얘도 80을 장난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값만 없으면 돼. 자, 같은 맥락. 그러면 이게 80이면 4배 뛴 거지. 그죠? 뭐 얘도 현재 뭐 있습니까? 이렇게 4배. 즉 똑같이 이게 82만 쓰면 안 된다는 거야. 이 말은 뭐 있습니까? 이 말과 다르게 얘가 더 크게 띄어야 돼. 그럼 결국 얘가 뭐 있으면 200이 나오든 뭐 1000이 나오든 400이 나오든 800 신경 쓰지 말고 어쨌든 얘보다 더 크게 띄면 무조건 맞다고 보시면 돼. 굳이 이러한 값이 현재 원래 400 아닙니까? 그죠? 400이란 값을 암기를 하지 말라는 거야. 나오면 무조건 틀린 말은 요 말 나옵니다. 딱 정리돼 있어. 너 이거 쓸래 이거 쓸래 딱 요거 문다 문제가. 다른 건 용어성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걸 자꾸 암기하는 사람이 있던데 암기하지 말고 하여간 대부보다 부채값이 무조건 커져야 된다. 이거 마시라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다시 시험 내면요. 다시 해볼게요. 이제 이렇게 내든지 아니면 두 번째 대부가 증가하면 부채는요 하는데 얘도 장난치면 동일하게 커진다 장난쳐. 아니면 이 말보다 더 크게 증가된다 쓴다고요. 얘도 항상 시험 나면 뭐 있으면 딱 정해진 거 아닙니까? 무조건 뭐는 쓰지 마라. 이건 아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대부가 100일 때 이거 암기하셔야지. 자, 대부 100입니다. 부채 얼마요? 무한대죠? 그죠? 세 번째, 자, 때에 따라 대부는 100% 이상 초과할 수도 요거까지만. 정남이가 아닙니까? 첫 번째 보니까 두 개 이 기본 공식 아셔야 돼. 무조건. 아시는데, 이때 뭐 있습니까? 대부가 커지면 부채가 더 크게 커진다. 또 한 가지 대부가 뭐 있으면 100일 때는 무한될 수 있다. 대부는 때에 따라 100% 이상 초과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자, 그러면요. 일단 거기 있는 문제 보니까 27번에 1번 갑니다. 그러니까 대부 비율이 높아질수록 이 부채 비율도요 높아진다. 정확하면 더
크게 증가된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뭐 이건 그냥 넘어가면 이미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부채 감당 공식이 뭐요? 부채 서비스액, 즉 원리금 상환액과 무슨 관계? 순 영업소득이죠. 자, 그 다음에 4번요. 4번 대부분은 100% 초과할 수도 있다고죠. 고려 보시고 5번 총소득 성수는 화폐 시간까지 고려 안 한다고죠. 고려 보시고 28번에 뭐 있습니까? 저기 있는 3번. 자, 28번 3번 이 공식이 부채 감당률이 1이면 세전 현금 수준 0이다. 자, 가볼게요. 부채 감당률 1이면요. 이거 볼래요? 공식이 뭐지? 여기에 1억이고 얘가 1억 1아닙니까? 그죠? 그럼 여기 있는 세전 현금은요? 0이라고. 그럼 뒤에 뭐라 했습니까? 세전 현금 수지 성수는 공식이 뭐지? 세전 현금 수지분의 지분 투자지. 그러니까 세전 현금이 분모가 0 됐는데 그럼 무조건 뭐 돼? 무한대. 분자가 0일 때 0 되는 거지. 자, 그래 보시고 사실상 거기 있는 4번이 중요하죠. 그렇게 시험 나온다고. 지분 비율과 부채 비율. 지분이 80이면 부채는 400이다. 맞습니까? 응? 자, 원래 또 헷갈리죠, 그죠? 자, 지분이 80이면 10억 중에 내 돈 얼마 투자한 거예요? 아니, 지분이 80, 지분 비율 공식이 뭔데? 저기 총 투자분의 지분 아니야? 부채 비율이 아니고. 총 투자에 대해서 뭐 했습니까? 내 돈 투자한 거라고. 합치면 10억이지. 10억에서 8억은 내 돈 아닙니까? 이 80%란 말이야, 이게. 요 물었던 거예요. 이건 문제를 좀 특이한 물었었는데, 통상적 물으면요, 그냥 바로 대부하셔서 묻습니다, 문제가. 자, 일단 그 정도까지 정리하시면, 이제 정리해 볼게요. 지금까지 했던 거, 요것만 암기하자고, 다 하지 말고. 자, 여기 했던 거 쭉 해보자고요. 첫 번째 보니까, 항상, 배수 몇 배, 배수 묻는데, 자, 성수의 값이, 자, 우리 저기 있는, 영업수지 계산표 있죠? 조소득에서 쭉가 맞으면 뭐 나옵니까? 세후 현금 나오지. 그죠? 그러니까 조소득, 그 다음에 순영업수득, 세전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성수값이 큰 쪽은 어느 쪽이에요? 이쪽입니까? 이쪽입니까? 누가 더 커야 돼? 무조건 밑으로 값이 더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더 작아지고 얘가 뭐 있으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현재 이게 분모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분모 값이 작아지면 전체 값이 더 커진다고. 자, 두 번째 보니까요. 순소득 성수는 같은 말. 자본 회수 기간으로서 역수가 누구라고? 환원율이 되어진다. 요거까지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요. 세 번째. 부채 감당률 공식은 항상 알고 있어야 되죠. 부채 감당률은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이죠. 그래서 항상 묻는 건 1보다 클까 작을까. 그래서 1보다 크면 투자하고도 남는다, 작으면 부족하다 이렇게 하시라고 해요. 그 다음 네 번째 보니까 네 번째 대부 비율과 항상
부채 비율. 그래서 어쨌든 대부가 80일 때 부채는 82 같은 말만 쓰지 마라 이거지. 그지? 어쨌든 여기 있는 부채가 커지면 무조건 얘보다 값이 크면 무조건 맞습니다. 400 암기할 필요 없어요. 또한 대부가 커질수록 부채도 뭐한다? 커지는데 동일하게 커진다 이 말씀 안 되는 거지. 그죠? 훨씬 더 크게 증가된다. 이렇게 쓰고요. 자, 일단 요 정도까지. 물론 대부는 100 이상 초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아마 정리하시고 말로서 혹시 물었을 때 요 정도까지 안 계시죠. 양심상. 아마 그러면 거기 있는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런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문제에서. 자, 일단 그렇게 내용을 좀 정리하시고요. 네. 자, 다시요. 우리 앞에 보니까 이거 할 겁니다. 이제 할인 현금 수지 분석에 대한 설명할 할인 현금 수지 분석. 자, 할인 현금 수지 분석은 잘 알지만 공식이 3개 있죠. 뭐가 있습니까? 신용가법, 두 번째 내부 수익률법, 세 번째요. 만약에 진짜 이 공부하기 싫으면요. 나 같으면 딱 2개만 할 것 같아. 다른 건 다 집어치우고. 무조건 신용가이든 내부 수익이든 수익성 지수이든 항상 얘는 수익과 뭘 비교하는 거예요? 비용이지. 수익 옆에서 밑에 쓸 거예요? 이렇게 할게.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수익 같은 말이 소득이고 같은 말이 뭐요? 현금 뭐죠? 유입이죠. 비용 같은 말이 지출될 것이고 현금 뭐 됩니까? 인데 이 공식이 있죠. 뭐 빼준다, 나눠준다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나오거든. 그렇지. 제일 중요한 건 요 말만 찾겠어. 요 없잖아, 이 말. 없으면 다 틀린 거야. 절대 이 말 대신 현가 대신 뭐 내가 쓴다 쓰는 순간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이 생은 전부 다 반드시 이 말 뒤에 항상 여기 들어와야 돼. 있냐 없냐 확인해. 거의 80분 이거 장난치게 돼 있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난칠 게 뭐냐. 요거 장난쳐 요거. 신용가. 내부 수익률. 내부 수익 항상 문턱이 묻습니다. 이런 기본 전제가 수익의 현가와 비용의 현가를 뭘 만드는 거예요? 같게 만드는 거. 순현가를 뭘 만드는 거예요? 0 만드는 거. 수익성 지수 뭐 만드는 거예요? 이것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1 만드는 할인율이 뭐라고? 내부 수익률. 난 이거만 하겠습니다. 진짜. 다른 분 아프면 싹 버리고 있죠. 요거 하고 요거 하겠다고 요것만. 커진다 이게 답이 끝나거든 사실은. 대부분 다. 그래서 우리 순영가는 자 공식이 원래 이런 수익에다가 뭘 빼주는 거요? 뒤에 뭐 들어와야 돼? 항상 투자할까 말까 했을 때 기준이 순영가는 뭐보다 커야 돼? 기준. 크지? 얘는 내부에서 항상 누가 비교하지? 여기도 커야 되지? 수익성은 이건 나눠주는 거 아닙니까? 수익의 비용의 현가분에 수익의 현가를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기준은 뭐죠? 얘를 끝내자고. 대신하지 말고. 자, 일단 이렇게 봐서 문제 풀겠습니다.
예, 22번요. 22번. 할인 현금 수지 분석은 작년 나왔던 문제인데 현금 흐름을 반영한다, 않는다. 보세요. 자, 항상 요거 반대 이거 아니에요. 얘는 매기 현금 흐름 고려한다. 이거를 반영한다. 자, 두 번째요. 예, 회계적 이익률은 화폐 시장까지 고려 안 한다. 세 번째 뭐 있습니까? 수년제 가치가 0일 때는 수익성 얼마 됩니까? 1 되겠지. 네 번째 넘어가고 다섯 번째. 투자 금액이 동일하고 순현재 가치 모두 0보다 큰 두 개 대안을 비교할 때는 항상 뭐 있습니까? 순현재 가치가 큰 투자를 선택한다. 자, 이 말 묻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니, A하고 B가 있는데요. 예? A는 현재 순현가 값이 얼마냐? MPV가 얘가 10원. 얘는 100원이에요. 그럼 참고로 이거 아셔야 돼. 0보다 크면 큰 것만큼 반드시 불로소득, 초과이익이 발생합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A는 10원 정도 불로소 발생했다는 거예요. B는 100원 발생했다는 거예요. 어느 것을 선택할 겁니까? B잖아, B. 그죠? 요거 묻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똑같은 동일한 투자 금액일 때, 자, 요거 좀 한번 정리하자고. 잠시. 요 두 개만 딱 할게요. 자, 첫 번째. 순현가가 동일한 경우는 투자 금액이 선택한다. 큰 쪽, 낮은 쪽. 한 번. 두 번째. 투자 금액이 동일한 경우는 순현가가 반대 어느 쪽 선택할래 묻는 거예요. 큰 쪽, 낮은 묻는 거예요. 해볼게. 이 둘 다 과거에 시험 나왔고 앞으로도 계속 시험 나올 거예요. 자, 요거부터 합니다. 자, 우리 순현가 공식이 뭐죠? 수익의 현가에다가 현가 쓰자고요. 넌 순현가. A는 100원 투자했어요. 그래서 10원 나왔거든. B는 보니까 1000원 투자했어. 10원 나왔어. 요 말이라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분명히 수익 같은 경우에, 자, 두 번째는 투자 금액이 둘 다 1000원 투자했어. 했는데, 자, 이때 A는 보니까 10원 나왔네. B는 보니까 뭐 있습니까? 100원 나왔어. 요거 묻고자 하는 거예요, 문제가. 그러면, 자, 동일한 투자 금액이죠. 그 여러분 같은 현재, 자, 1번 기업부부터 A, B 뭐 선택합니까? 응? 아니, 현 수준가 같잖아, 이거. 순수익 같잖아, 이거. 그럼 뭐 투자합니까? 낮은 데 투자할 거 아니에요, 그죠? 똑같은 이 110원 나왔으면. 얘는 투자 금액이 같으면 뭐 선택합니까? 높은 수익률 선택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요거 묻는 거. 그러니까 조건이고요. 순현가 같을 때, 즉 이익이 같을 때, 이익이 같으면 뭐 있으면 당연히 낮은 거지. 그죠? 똑같은 돈을 투자했어. 수익이? 네, 그렇게 하시라고. 응? 그러니까 순현가를 너무 어렵게 보지 말고 좀 달리면 불로소득인데 불로소득이라는 말 써보라고 대신. 응? 그래서 얘는 뭐라고요? 요거는요? 요건 암기하시고. 자, 일단 그런 정도 보시고 넘어가서 다른 건 뭐 큰 의미 없네 보니까. 자, 마지막에 어디 보니까 35번 문제요. 자, 35번 보니까 예.
1번 할인 현금 수입 분석은 장래 예상되는 현금 수입과 지출을 현재 가치 할인하죠. 이때 반드시 서로 비교하여 투자 판단한다. 맞죠? 그죠? 이럴 때 이 방식이 세 개 방식이 있어요. 네 번째 가볼까? 신용가는 항상 뭐 있습니까? 무조건 나왔지. 뭐 해야 돼? 현재 가치 있냐 없냐 확인해. 있으면 맞는 거요. 있습니까? 있죠. 그죠? 네 번째. 내부 수익은 신용가 뭘 만드는 거예요? 0. 수익성은요? 1 만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려보시고요. 넘어갑니다. 예, 저기 있는 36번요. 1번 순영가는 나와있어. 무조건 뭐 나와야 돼? 화폐 가치만 고려해. 현재 가치 나있죠. 그건 통가. 2번 순현가의 계산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전에 요구수익을 결정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세 번째. 순영가는 양이면 예, 내부 수익은 요구수익보다 항상 작다. 다시 어렵게 보자면 저기 이렇게 하시라고. 자, 0보다 크면 투자할 거야 말 거야? 해야 되지.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커야 돼? 내부도 그냥 그걸 하시라고. 예? 연결하지 말고. 그럼 당연히 뭐 있습니까? 내부 수익이 요구수익 커야 되죠? 그 다음 네 번째. 자, 뭐 나와 있어? 그럼 뒤에 뭐 나와야 돼? 무조건. 다른 거 보지 말고 무조건. 현재 가치.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같게 만드는 거죠? 네, 현재 가치를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 자, 나머지, 네, 39번. 39번에, 자, 2번 가자고, OX. 현가와 현가지. 그건 맞는 거 그냥 넘어가시라고. 그 다음에 3번은, 할인 현금 수입 분석은요, 이건 할인 현금 마찬가지예요. 초기 수입이 많은 대안이 후기 수입이 많은 대안보다 선호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자, 이거 보세요. 이거 묻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두 개 맞게. A는 1년 후에 수익이 10억이고 2년째 나는 수익이 1억이야. B는 보니까 1년 전에 수익이 1억이고 2년째 10억이랍니다. 수익이. 그럼 항상 기본 전제는 미래에 있는 수익을 현재 가치로 만들게 해줘, 이렇게. 보죠? 만들 때 현재에서 만든 요 금액이 A가 더 큽니까? B가 더 크겠습니까? 응? 10억이란 금액이 있죠. 10억이 있죠. 더 큰 금액이 1억보다. 요 금액이 1년 후에 있는 1년 후에 10억을 현재 가치 만들기 더 커집니까? 이 금액이 2년 후의 금액이 현재 더 커집니까? 이게 더 커지지. 그러니까 초기 수익이 높은 게 더 좋은 거야. 그런 개념인데, 예, 하여튼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시라고요. 예, 그 정도까지. 나머지는 넘어갑니다. 예, 됐습니다. 그래 보시고 좀 쉬었다가 검증할게요.